이스라엘과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서로를 직접 공격하지 않는 그림자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 본토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뤄진 이번 대규모 공습에 전 세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내각은 재보복을 할 것인지에 대해 치열한 논의에 들어갔고, 미국의 공개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전투를 멈출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전면전을 유발하진 않으면서도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고 선포했죠.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이스라엘이 선택할 수 있는 보복의 방식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의 리스크는 얼마나 큰지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선택지 중 가장 효과적이지만 리스크 또한 가장 큰 방식은 이란의 핵무기 시설을 때리는 겁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란이 핵무기의 연료가 되는 농축우라늄을 한 달에 7kg가량씩 만들어내고 있다며 현재 세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비축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란 핵반대연합의 책임연구원 카스라 아라비는 이란의 핵무기는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통제하는 핵시설을 겨냥하는 건 매우 중요한 차원의 보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뛰어난 정보력으로도 유명한 이스라엘군이 핵개발 프로그램에 관여한 이란 과학자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F-35 스텔스기를 사용한 폭격기 형태로 수행할 가능성이 크고, 지상에서의 은밀한 침투 공격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택하든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려할 수 있는 또 다른 하이리스크 방식으로는 이란의 무기와 드론 생산 공장을 표적으로 삼는 겁니다. 특히 샤헤드 드론의 생산을 중단시키는 건 이스라엘군에게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내다봤습니다. 샤헤드 자폭 드론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등 서방의 큰 위협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란 공습 능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미국 국가안보연구소의 연구원 야코프 아미드로는 이란은 지난 공습에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카드를 사용했다며,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명료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해 드론과 미사일 생산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으로 군사력 면에서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간부나 사령관을 암살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친이란 무장 세력에 파견돼 그들을 지휘하는 임무를 맡은 혁명수비대의 모든 장교가 제거 목록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저항의 차원에서 꾸준히 행해왔던 이 방식은 종교라는 기체 아래 강력하게 연결된 이란 내부를 동요시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론에서 정밀 유도무기를 발사해 표적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지만, 이러한 방식은 결국 또 다른 보복을 불러 전면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보복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익은 이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보유한 여러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이란의 정유소와 같은 시설을 비교적 쉽게 파괴할 수는 있지만,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또한 이란 석유 시설을 파괴할 경우 세계 원유 가격 인상을 촉발시켜 도리어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